안녕하세요. 21세기 인문학 보고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괴테의 첫 번째 지혜, 정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태도, 멈추지 않는 노력 그 자체가 삶을 바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생산적인 활동, 독일어로 태티히카이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의 가치. 자, 오늘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뭔가 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5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예전 같지 않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 그런데 이 느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허무함, 무력감, 의욕 없음. 이것은 내가 게을러서 생기는 감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싶고 쌓고 싶고 남기고 싶은 본능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괴테는 그 감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평생 찾아 살았습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의 주제, 태티히카이트입니다. 먼저 괴테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테를 작가로만 알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를 쓴 사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사람. 그런데 괴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이마르 공국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겸 장관 역할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도로를 새로 놓고 광산을 관리하고 군대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정책을 세웠습니다. 행정가로서 실제로 나라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과학자였습니다. 식물학을 깊이 연구해서 식물의 형태 변형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은 훗날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색채론을 연구해서 뉴턴의 광학 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도 썼습니다. 당시 과학계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2700점이 넘는 스케치와 수채화를 남겼습니다. 전문화가 수준의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파우스트를 60년에 걸쳐 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천재라서 가능했을까요? 물론 괴테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천재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천재라도 시간은 똑같이 하루 24시간입니다. 몸도 하나이고 뇌도 하나입니다. 비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티히카이트,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이 원칙을 평생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괴테에게는 평생 변하지 않는 하루 루틴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먼저 산책을 했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면 바로 글을 썼습니다. 오전 시간은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방문객을 만나거나 연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루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십 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젊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이 루틴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그 반복이 쌓여서 파우스트가 되고 색채론이 되고 2700점의 그림이 된 겁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손끝에서 나온다. 이 말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끝에서 나옵니다. 앉아서 생각만 한다고 무언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합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생각도 따라옵니다.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바꾼다는 행동 활성화 이론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행동하겠다. 의욕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몸이 좀 나아지면 운동하겠다. 그런데 심리학은 반대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해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의욕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의욕이 없을 때 의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 의욕은 평생 오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이면 의욕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활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뇌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쾌락 물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쾌락보다 동기부여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언제 분비될까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나오지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도 나옵니다. 작은 것을 해냈을 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했을 때도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 도파민이 다음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 다음 행동이 또 도파민을 만들고,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파민이 없으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하니까 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50대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무기력감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자극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분비가 줄고, 그러니 더 의욕이 없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뇌에 다시 도파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책을 써야 하나, 사업을 시작해야 하나, 자격증을 따야 하나? 괴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려다 아무것도 못한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라. 작은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괴테 자신의 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는 하루에 딱 한 달락씩만 썼습니다. 많은 날에는 두세 달락도 썼지만 몸이 좋지 않거나 바쁜 날에는 단 한 달락이라도 반드시 썼습니다. 그 한 달락이 60년 동안 쌓여서 파우스트전 2부가 완성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달락, 200자 정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 두세 개 분량입니다. 그게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그런데 그게 60년이 쌓이면 인류 최고의 문학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의 힘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한다고.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1%가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100분의 1입니다. 느끼지도 못할 만큼 작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365일이 쌓이면 37배가 됩니다. 괴테가 살았던 18세기에 이미 이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50대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매일 1시간씩 헬스장을 가려 합니다.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으면 처음부터 책 한 권을 쓰려 합니다.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원어민 수준이 목표입니다.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갑자기 미술학원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못 갑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고 시간이 부족하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이가 들었나 봐. 이제 늦었나 봐. 그게 아닙니다. 방법이 틀린 겁니다. 처음에는 작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딱 한 개. 매일 일기 딱 3줄. 매일 영어 단어 딱 하나. 매일 그림 딱 5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면 반드시 커집니다. 팔굽혀펴기 한 개가 어느 날 2개가 되고 10개가 됩니다. 3줄 일기가 어느 날 한 페이지가 됩니다. 5분 그림이 어느 날 1시간이 됩니다. 이게 성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8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와카미야 마사코라는 분인데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이핑 연습만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스마트폰 게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게임이 전 세계에서 수십만 건 다운로드 됐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핑부터 시작했습니다.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고, 지속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젊은 시절 아주 가난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글 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단편 소설에 집중했습니다. 긴 소설을 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이 오히려 그를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작은 작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히려 깊이가 생긴 겁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비와 생산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소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SNS, 콘텐츠가 무한히 쏟아집니다.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소비입니다. 소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콘텐츠를 보면 배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허전합니다. 시간은 갔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허전함이 자꾸 쌓이면 무기력감이 됩니다. 우리 뇌는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표현하는 것, 남기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과 생산하는 시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2시간 본다면 뭔가를 만드는 시간도 최소 10분은 있어야 합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 동안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악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 10분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오늘도 뭔가 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삶을 살만하게 만듭니다. 괴테의 생애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를 즐겨라. 우리는 흔히 목표를 달성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야, 책을 완성해야, 자격증을 따야 의미가 있다고. 그런데 괴테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삶이라고 말합니다. 파우스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괴테는 23살에 파우스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3살에 완성했습니다. 무려 60년이 걸렸습니다. 만약 괴테가 완성해야 의미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완성하기 전 60년이 전부 무의미한 시간이 됩니다. 23살부터 82살까지 60년이 아무 의미 없는 준비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쓰는 그 순간순간 그 자체가 이미 삶이었습니다. 오늘 쓴 한 단락,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있었기에 60년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재적 동기와 같습니다. 결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 그런 동기로 하는 일은 지치지 않습니다. 외부 보상이 없어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결과만을 위해 하는 사람은 결과가 늦어지면 포기합니다.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한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과정 속에서 이미 삶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괴테의 방식을 빌려서 3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의 작은 생산 활동을 정하십시오. 생산 활동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를 만들거나 배우거나 기록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를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습니다. 공예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은 소비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생산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것은 소비입니다. 뭔가를 직접 만드는 것은 생산입니다. 요리 영상을 보는 것은 소비입니다.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생산입니다.
지금 하루 중 생산 활동이 전혀 없으신 분은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그것을 하십시오. 그 10분이 쌓입니다. 두 번째,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완성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시작을 막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절반은 된 것이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됩니다. 일단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시작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록하십시오. 괴테는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방대한 양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대화록도 남겼습니다. 심지어 날씨 기록도 수십 년치를 남겼습니다.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느낌이 드는 날, 기록을 보면 내가 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꽤 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기록은 또 다른 역할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줍니다. 한 달 전에 쓴 일기를 보면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아주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에 오늘 내가 한 것 딱 하나만 적으십시오.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산책을 했다. 오늘 일기를 썼다. 오늘 화분에 물을 줬다. 그게 기록의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괴테는 혼자 작업했지만 자신의 작업을 나눌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특히 실러와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괴테와 실러는 10년간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읽어주고 의견을 나누고 격려했습니다. 둘 다 상대방 덕분에 더 좋은 작품을 썼다고 인정했습니다. 혼자 하면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만둬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같이 운동하기로 했으면 상대방 때문에라도 나갑니다. 글쓰기 모임에 나갔으면 다음 주까지 뭔가 써가야 합니다. 그 사회적 약속이 지속의 힘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 그림 모임, 운동 인증 그룹. 관심 있는 것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의 입을 빌려 이런 말을 합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를 패러디한 문장입니다. 괴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만큼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계획이 아니라 실천, 생각이 아니라 만드는 것. 이것이 생산적인 활동, 테트히카이트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작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뇌에 도파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아닌 생산의 시간을 하루에 10분이라도 갖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록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것이 다음 날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50대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작은 것 하나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괴테처럼 풍요로운 창조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괴테의 세 번째 지혜, 체념과 절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단단한 마음가짐을 세우는데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담긴 작은 울림을 댓글로 표현해주세요. 작은 울림의 댓글이 큰 여울이 되어 읽는 이로 하여금 응원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기품 있으며 스스로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보물 같은 시간에 감사합니다.